캠프랑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걸 했는지는 보고 제가 그거 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 알겠죠. 직접 말합니다. 아니 그건 뭐 당사자의 경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처절했던 거는 이해를 하고, 근데 대표님이 정치인으로서 남고 싶으시면은 그걸 멈추셔야 된다 했어요. 전 너무 직언을 드렸고, 대표님 그땐 받아들이셨고, 지금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대표한테 그랬어요. 정청래 대표가 60% 이상으로 될 거니까 박찬대 만세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주 연락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 6월 선거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큰 위기가 올 거다.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그 시기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에서 가장 큰 위기에 닥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전 감당이 안 된다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다 맞는 말이죠. 조스트라다무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이 너무 제가 질이 떨어지고 참 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예측했던 참 안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게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원인이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왜 청와대 초청 안 하느냐라는 거는, 그건 진짜 청와대 초청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로써 이제 해소를 하고 이게 중대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식 자체를 개선을 해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제 다녀오고 순방에서 글 쓰고 지금 이제 오늘 인사까지, 한찬식 인사까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다 100% 맞다고 생각 안 해요. 남도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나도 틀리지만 네 말도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태도면은 이거 개선할 수 없겠구나. 저는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마지막에 갑자기 오늘 느낌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쭉 지켜보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성취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놓지 못하는 분들의 심리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꺾어서라도 제가 바라는 개혁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안 꺾이겠죠. 그건 저도 안 물러서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안 물러서냐? 제가 안 물러서는 게 아니라 범진보 진영들이 물러설 수 없는 주제예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범진보 진영이 역사를 왜곡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은 저가 물러선다고 물러서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걸 답변을 했죠. 답변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있다. 근데 이게 꺾이면 대체가 없다. 그래서 이 대체하는 이 에너지를 한동훈이나 지금 내란 세력이 받지도 못해요. 지금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지만 저게 뭐 50%가 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원죄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원죄가 너무 커서 지금은 뭐 사실 저는 이거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증폭이 돼서 되게 지지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투표로 해서 그걸 하면 아직도 41%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더 확장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 라고 이제 답변하는 사람들이 증폭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거나 이제 민주당을 지키겠다, 민주당 정통성을 지키겠다, 민주당은 어차피 또 대통령 배출하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류라고 인식을 하고 진행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이런 싸움이 돼버리면은 그래도 그건 좀 건강하죠. 그건 좀 건강해지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꺾어야 되는 그 지점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정청래를 꿀려 그리고 이제 막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막 한찬식을 통해서 이제 표적을 삼거나 검찰의 타겟이 막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째저째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근데 저는 그 힘은 없다고 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던 그 힘은 없어졌다고 보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계속 이제 증오를 증폭시키고 혐오를 증폭시키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제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를 좌절시키고, 지금 그 반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권력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는 것을 강화시키는 그 결과가 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분열적으로 오고, 이거는 갈등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근데 이 갈등은 정말 극단적인 비극이 아니면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도 동교동 어르신들이나 호남 일부 분들이 노무현이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산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산하를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겨우 10년 만에 범진보 진영이 박근혜 탄핵을 한 계기로 이렇게 그 다시 진영이 갖춰지고 그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온 거지. 여기가 튼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2012년에 망조들었던 그 보고부터 2008년, 2012년, 2014년 선거부터 난 너무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근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사실 그 역사도 짧죠. 그러니까 김대중의 역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갈등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막 인터넷이 이렇게 막 발달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어떤 뭐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열린우리당이랑 민주당이 분열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빠져나갈 새로운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들이 굉장히 증오를 도구 삼고 혐오를 도구 삼고, 역사를 이제 누적된 역사가 많잖아요.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과 이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는 5대5였어. 김대중과 노무현. 근데 지금은 최소 4분의 1인 거잖아요. 근데 이 4분의 3을 다 엿먹으라고, 씨발 꺼져, 막 이런 느낌으로 가서 여기서 뭘 구축을 한다고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반은 이제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린선을 선택을 하느냐. 근데 그거는, 그 모든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할 때의 그 열등감이 있고, 그걸 스스로 참 인격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걱정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박지원 어르신 퇴물돼가네요. 그러기보단 거의 피닉스 아닙니까? 새 장을 열고 계시잖아요. 저는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그래도 역사 안에서 정치인으로 이름 남기는 만한 사람이 JP 다음에 박지원 대표님 정도가 아닐까요? 김영삼 대통령 빼고, 이해찬 총리 정도. 그 말고는, 그 역사, 이제 근현대사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일일일비 하면서, 저 양반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검찰 칼을 민주 진영에 쓸 듯. 아니, 거슬리게 하면은 안 쓸 성격인가는 모르겠다. 원래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킬 것인가. 근데 오늘 인사를 보면은 폭주하는 것을 계속 선택할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권력을 쓸 건데, 내가 싫다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겠다는데, 이런 거.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이재명의 친구 이동영. 이러다가 이동영 작가가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아닌지. 소설 쓰네. 아니, 여러분, 너도 걱정된다. 에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동력이 없다니까요. 자꾸 실용주의 타령을 하시는데,
실용주의는 힘이 없어요. 실용주의는 목표가 없거든. 정치적 목표가 없어요, 실용주의는. 실용주의가 왜 굉장히 결과적으로 허무하고 되게 허상처럼 보이는 거냐면,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실용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그 맹목적인 힘을 못 만들어내죠. 그 진영이라는 게, 그래서 실용주의가 진영 안에서는 힘을 없는 거예요. 뭐 그 안철수가 막 극중주의 타령을 하고 하는데, 그게 본질인 거죠. 진영주의는 그래서 가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거는 사실 그 뛰어넘는 건 거야. 약간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신념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뭐 검찰 개혁 어떤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기득권 타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신념들은 사실 그 힘을 가지죠. 역사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는 그런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용주의는 그냥 뭐 다 같이 잘 살자 말고는 힘이 없어요.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냐고. 그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누가 덜 비극적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60, 70년대나 뭐 심지어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어떤 또 굉장히 온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된, 그러니까 지금 극우라든지 뭐 좌우 갈등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저거는 꼭 해보자, 아니면 G5 안에 들어보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도약을 해서 세계 3위 국가를 만들어 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비전적인 걸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목표를 지정을, 우리나라 국민들 특징 그거잖아요. 저기까지 도착해야 돼, 저기까지 1등으로 도착해야 돼, 아니면 저기까지 뭘 해야 돼, 아니 우리 목표는 이거야, 금모기 운동, 뭐 이렇게 우리는 미션을 굉장히 수행하는 게 굉장히 최적화된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선언적이지만 우리 5년 끝에는 우린 G3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G3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겁니다. 뭐 우리는 어떤 군사는 어느 정도 지금 몇 위까지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 올릴 것이고, GNP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릴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복지 정책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 우리가 또 노력해 봐야지, 싸우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실용주의, 경쟁하세요, 전쟁하지 말고, 문조 털래요 하지 말고 전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실용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는 뛰어넘는 그 다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국가의 어떤 선진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는 되게 중요한데, 그게 힘을 갖지 않는 말이에요. 그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7공화국을 열겠다. 그럼 그 7공화국에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7공화국 열고 새로운 그걸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그 김정은이랑 초당 쳐갖고 와가지고 통일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비전적인 청사진이 없는 거죠. AI 국가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삼성이랑 우리 엔비디아만 틀어놔도 잘하거든요. 그럼 국가의 목표가 설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제시하는 게 지도자거든요. 그 지도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X에 막 그런 글을 올리고 정성호랑이 뭐 이런 거 하니까는 제가 놀리죠. 정성호랑이.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너무 설득력 있다. 제가 너무 설득력 있죠. 뭐 경치 좋은데, 경치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좋다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좋다니까요. 애기가 울고 있어. 그래서 이제 국가 비전이 뭐냐? 그럼 여기서 그 개혁도 이제 다 와가. 우리는 사실 검찰 개혁도 거의 사실은 80%까지 온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거 20%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고, 공소청도 사실 굉장히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서 빨리 좋은 제도로 안착을 시켜야죠. 지금 기싸움 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을 항상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산업적인 거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비전을 딱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올해 얼마 팔겠다. 올해 뭐 얼마 매출 올리겠다. 아니면 어떤 기술로 시작을 하겠다.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늘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업들과 협업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것, 정치,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관념적인 문제고 신념적인 문제고 이제 그 가치 방향성의 문제고 제안하는 그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그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모호해요. 제시하는 것도 모호한데 그 제시가 모호해진 이유가 있죠. 인사나 이런 사람들 최악을 썼거든. 근데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잘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적인 면에 굉장히 제한된 거죠. 사회,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영역 안에서 했던 개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낙제점이죠.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는 걸 보고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괴리가 있구나라는 것 하나. 오늘 그 한찬식 그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은 저는 그 잘못된 권력에 그걸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의 반발심을 읽었고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저런 폭주를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어를 해야죠.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웃기고 있네. 뭐 너는 반명이구나 이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반명이 반역자 취급을 하는 거냐고.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잘못 가고 있으면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어를 하는 방법은 선거도 아니에요. 국민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아니면 국민들이 여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진보 진영들이 지금 이제 그 여론 응답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범진보 진영자인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이 진영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과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시장 다니는 거 스스로 인식하는 집도 기록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당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당을 지키는 것은 진영을 지키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집이 튼튼하면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나 저쪽이 맛있어서 저쪽에 갔는데 저쪽 풀을 뜯어 먹으려고 갔는데 여기 풀이 2풀밖에 없네. 여기가 막 저기 막 뭐 화려하고 이제 갔어요. 저쪽 막 풀이 이쪽에 막 풀이 되게 많아. 그래서 갔어. 여기 갔더니만은 휘황찬란해서 먹어보니까 더 독버섯이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집이 튼튼해요. 그럼 여기 돌아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허물어지면은 개판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얼굴에 짜증을 좀 걷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행정공무원들,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의 그 비추던 그 짜증을 기자회견을 하고 범진보 진영자들이 분명히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기자회견인데도 뭐 이게 하급 직원들한테 왜가 안 했어요. 뭐 이런 태도로 당대표를 대하거나 당대표를 개별 국회의원으로 칭하거나 굉장히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제가 윤석열 때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인 거죠. 왜냐면 이쪽은 다 우리 편이잖아요. 지금 문조 털리고 하면서 막 너 왜 반명이야 하면서 지금 그런 댓글 다시는 분 빼고는 이 지금 방송 보시는 지금 2,600분 정도는 일단 내 편 아닌가? 그죠? 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큰 그림 그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난 반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반명 아닙니다. 반명도 아니고
친명도 관심 없고 반명도 관심 없다는 게 정확하죠. 그냥 하자는 거 하면 돼요. 한다는 거 하면 되고.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변명거리 다 없애줬잖아요. 검찰도 이제 국회에서 다 조져줬잖아요. 근데 뭔 말이 많아. 그리고 검찰에서 막 다 조져줬더니 막 이사간 검찰 막 승진이나 시키고. 이 짓만 안 하면 벌써 검찰 끝났죠. 작년에 끝났죠.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약간 오늘 그 뭐지? 막 공원 나가지고 오늘 진짜 그 경치 엄청 좋아요. 경치 엄청 좋죠. 그렇죠. 저는 좋은 소리 많이 했다니까요. 옛날 방송 보세요. 이제는 만세만 불렀지 좋은 소리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개혁 의지가 강한데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점잖고 이재명은 조금 못된 건 좀 우리 알았어도 좀 이렇게 막 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밍밍한 맛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매운 맛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선택한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매운맛을 고른다고. 그렇지 않나요? 매운맛을 고르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막 잘하고 이제 그 완전히 사이다고 막 매운맛 마라맛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마라가 어딨어. 로제였어. 빨간 줄 알았더니 토마토 맛이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했는데 주미 장관이 평산 다녀오고 나셔서 잠깐 그거 했는데, 선거 직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생각은 못 하시고 평산을 다녀왔답니다. 박 대표님도. 자주 가신대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범진보 진영 지금 열받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라 맛이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놨더니 뭐야? 그리고 또 왜 저래? 태도가 저거 뭐야? 말 왜 바뀌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더 마라 맛을 고른다니까. 지금 검찰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맛 저거 안 돼? 그럼 다음은 추미야, 혹은 이제 조국이야, 혹은 막 정청래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이제 센 사람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결국 개혁이 안 되면 마라맛이 조성까지 온다니까요. 안 되겠다, 마지막 마라맛인 조성은을 택해야지 뭐 진짜 기억이 되는 거보다. 이래갖고 나까지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마일드한 기자회견으로 저를 너무 막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제 조성은이 옳았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캐릭터 확진하지 않습니까? 대권이 아니라 저는 왕. 진짜 웃겨.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해줄 때 검찰들도 알아서 그 개혁을 저렇게 막 무슨 미꾸라지 소금친 것처럼 저렇게 파닥파닥 안 거려고 우리가 깔끔하게 너를 회를 만들어 줄게. 너는 지금 광어의 삶은 끝나지만 굉장히 예쁜 광어회의 삶이 시작된다. 너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좋은 마지막을 기억에 남기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미꾸라지 막 파닥파닥 하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뭐가 돼요? 추어탕 되는 거예요 그냥. 추어탕보단 낫잖아요. 막 장식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멋있는 이렇게 횟집에서 그래도 비싼 값을 받고 광어회로서 뭐 돔도 괜찮아요. 참돔의 삶으로서 내가 참돔이었는데 내가 이따위 회 접시로 있는다고 하면서 막 포덕포덕 거린다고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쵸. 그러니까 저쪽도 개혁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제가 개혁을 당할 짓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개혁을 당할 짓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혁을 좀 잘 당하겠습니다. 저를 개혁을 해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몇 개만 쳐내고 그냥 잘 예쁘게 이렇게 가지치기만 하고 잘 해줄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퍼덕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들이. 좀 집단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지도자의 말은 명료해야 돼요. 아니, 하기 싫은 것도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명료함이 사라진 게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 들을까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통이 100배 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 이번에 평택 사태에서도 참 너무 밍밍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방송 보면은. 근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금 정청래가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다른 대안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다른 대안책을 생각하고 정청래 나쁜 생각만 하고 정청래 미운 생각만 들게 하는 거를 막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유이재명이라고. 우리 탓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정청래 하트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원래는 김용민 의원 파였죠, 제가 방송 초반에 보면. 근데 김용민 의원이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거는 이제 맞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산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나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용민 의원 대 만약에 김민석, 김용민, 뭐 정청래 이렇게 나오면,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김민석은 검찰개혁 안 했잖아 라고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걸 이제 했죠. 검찰개혁이라는 어젠다가 넓어져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막 얘기하는 그 검찰개혁 이슈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김민석이 절대 안 된 사람들은 김용민 찍지 않고 어쨌든 정청래를 흡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어젠다는 이번 전당대회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인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뭐 전당대회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 오셨던 분이랑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또 60%, 55%에서 60% 이긴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가 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거나 나오면은 55%에서 60%로 된다. 전 그걸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니, 지금 김민석과 송영길 두 분이 다 나와도 둘이 합쳐서 45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오늘 그 전화 오셨던 분도 김민석과 송영길과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전화 오는 게.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당선과나 뭐든지 다 이제 얘기한 대로 되니까는 이번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아직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면은 또 55% 이상으로 이길 거다. 둘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한들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 정청래만 없애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청래라는 지금 정치에는, 지금 당대표는 당원들의 총합의예요. 이걸 자꾸 오인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건데,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무당 유튜버들이 운이 좋은 김민석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들 옛날에 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지금 뭐 김민석이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했는 유튜버를 봤어요, 저도 무당.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참 이제 올라갔죠.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올라갔더니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된다 그러더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퍼런스 다 체크를 하십시오. 잘 맞는 보살인가. 무당도 이제 점기가 잘 맞는 보살인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엔간한 막 무당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방송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조스트라다는 거 그냥 조스트라다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영상 다 내려요.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거의 방송 원래 정규 방송 할 만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과 역사와 심리와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이 분석이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 7kg 빠졌어요. 7kg가 빠졌다. 지금 또 돈꼬리 오싹한 거는 저녁에 또 하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그 삶을 살아야죠. 아직 그 뭐지 구독자가 3만 명이 안 됐던데요? 오늘 되려나? 오늘 되려나? 구독자가 3만 명이 안 되고 3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는 3만 명이 안 됐었는데 됐어요? 오 와 어쨌든 한 달 만에 8,000명이 는 거예요 여러분. 8,000명이 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지지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정치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누적적인 정치를 했는가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단 한 사람의 정치로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데리고 정치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이 어떤 집단에 어떤 진영 안에서 어떤 정당 안에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이전에 나는 어떤 가치가 좋지? 내가 어떤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내 가치관은 뭐지라는 게 먼저 잘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6월에 신방가요? 씨, 나 그거 약간 꿈의 숫자인데. 꿈의 숫자인데. 아무튼 인천세 우리 여러분 백혜룡 경정님 이 방송 보고 계시려나? 백혜룡 경정님도 지금 짬처리 되셔갖고 지금 굉장히 이를 갈고 책 준비를 하시나? 뭐 아무튼 그 지구대에서 제가 그랬죠. 우리 경정님의 시간도 온다. 경정님의 시간도 온다. 경정님의 노력과 경정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면서 제가 그랬죠. 백혜룡 그렇죠. 여러분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채널은 홍보도 어렵죠. 저 사실 유명 방송 안 나가고 오직 이거 터는 것만 턴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이거 제 그걸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약 수사요? 그냥 개판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직설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약간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러시면은 여러분 들을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제 원래 몸무게였어요. 그 윤석열이랑 한동훈 형 때문에 제가 좀 몸무게가 늘었던 거죠.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요. 겸공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부담스럽겠냐고. 얼마나 그분들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약간 우리가 날카로운 집단인 거잖아요. 날카로운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줄 때도 확 밀어주고 우리 방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안 되면 죽는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방 그렇게 완전 친명 집단이었다고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의 아이덴티티가 반명이 아니다. 반명이 아니다. 그냥 끝장 기억하자는 중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육 우리 매불쇼 겸손 김어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점잖게 얘기하고 뭐 편들어주고 내 새끼 이렇게 할까봐 하는 유시민도 못 견뎌갖고 저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여기서만 하니까 여기 와서 오리지널이니까 여기 와서 들으시는 걸로. 그쵸? 그치. 저는 정권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나 정권 뺏기면 큰일 나요.
저 영연백 들어갈 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공부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그 재집권 할 수 있게끔 빨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5분 뉴스? 2분 뉴스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120분 뉴스인데. 2분 뉴스. 우리 강지호, 김대호 기자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녕. 오늘 바람에 휘날리는 엔딩. 비가 먹구름이 오는데. 먹구름이 오는데요. 먹구름이 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방송 시간요? 매불쇼가 계속 2시를 비면은 그거를 노리는데